세상의 모든 얼음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지구 표면에 존재하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이 완전히 녹아버린다고 상상해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 지도는 완전히 다시 그려져야 할 겁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인류는 어떻게 될까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얼음의 양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죠. 현재 지구에는 대략 2,700만 입방킬로미터에서 3,200만 입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얼음이 존재합니다. 이 엄청난 양의 얼음이 어떤 규모인지 감을 잡기 어려우실 텐데요. 쉽게 말하면 두께 1km짜리 얼음판이 북아메리카 대륙 전체보다도 더 넓게 펼쳐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모든 얼음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충격적인 결과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의 담수 중 무려 78%가 이런 얼음 형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지난 빙하기 시절에는 지구 전체 면적의 약 10%가 얼음으로 덮여 있었죠. 현재도 지구 육지 면적의 35% 정도가 여전히 얼음으로 덮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방대한 양의 얼음이 존재하는 곳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산악지대에서 형성되어 골짜기를 따라 천천히 움직이는 고산 빙하와 광활한 지역을 뒤덮고 있는 대륙 규모의 거대한 빙상이 그것입니다. 현재 지구에서 가장 큰 빙하는 남극에 있는 램버트 빙하입니다. 이 빙하의 폭은 약 95km, 길이는 420km, 깊이는 2.6km에 달합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크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전 세계 빙하 얼음의 99.5% 이상이 그린란드와 남극의 두 거대한 빙상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9년 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이 발표한 해양과 빙권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도 빙하 소실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그린란드에서만 매년 약 2,900억 톤의 얼음이 사라졌고 다른 지역의 빙하들은 2,350억 톤을 잃었습니다. 남극 대륙은 상대적으로 적은 1,600억 톤의 얼음이 소실되었. 이로 인해 전 세계 해수면이 연평균 3.8mm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작은 수치처럼 보이지만 기후변화는 점진적으로 누적되다가 갑작스럽게 폭발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가까운 미래에 해수면이 95cm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모든 빙하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캘리포니아 어바인 대학교 연구팀이 이런 극단적 시나리오를 분석했습니다. 그린란드의 모든 얼음이 녹으면 해수면이 7.6m 상승하고 남극 대륙의 얼음이 모두 녹으면 무려 60m나 올라간다고 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빙하가 녹는다면 최종적으로 해수면이 67m나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육지의 어떤 부분이 남아있을까요? 기후변화 모델링 결과에 따르면 모든 대륙의 해안 지역이 크고 작은 규모로 물에 잠기게 됩니다. 대륙의 모양이 극적으로 바뀌면서 광활한 육지가 바닷속으로 사라져버리죠. 플로리다주는 완전히 지도에서 사라질 것이고 네덜란드도 결국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덴마크와 북유럽의 상당 부분도 마찬가지 운명을 맞이하겠죠.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물속으로 가라앉고 이탈리아의 베니스도 결국 완전히 침몰하게 됩니다. 현재는 바다와 연결되지 않은 거대한 호수인 카스피해가 진짜 바다가 되어버리죠. 흑해는 동쪽으로 코카서스 지역까지 확장되면서 바다와 연결되는 새로운 해협을 만들어낼 겁니다. 크기가 거의 2배로 커지는 셈이죠. 중국은 육지 일부를 잃으면서 엄청난 홍수를 겪게 될 것이고 베트남과 필리핀의 상당한 영토가 물에 잠기면서 두 나라 모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남미에서는 더욱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텐데요. 브라질의 아마존강은 그 자리에 형성된 거대한 만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대륙 남부의 파라나강과 우루과이 강도 같은 운명을 맞이하면서 만으로 변해버리죠.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대륙 내부로 최소 110km 깊이의 영토와 함께 바닷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아프리카는 다른 대륙들과 비교해 가장 적은 양의 땅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기뻐할 이유는 없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대기온도 상승으로 아프리카 대부분 지역에서 생명체가 살아가기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카이로는 얼음이 녹아 확장되는 지중해 물에 잠기게 됩니다. 호주에서는 대부분의 호주인들이 거주하는 좁은 해안지대에 내륙해가 형성되면서 큰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남극 대륙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일부 예측과는 달리 대륙의 윤곽이 완전히 알아볼 수 없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미래에서
외국에서 온 시간 여행자라도 지구의 새로운 지도를 보고 호주, 아메리카, 아프리카의 윤곽은 알아볼 수 있을 텐데요. 남극 대륙만큼은 놀라움과 당혹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남극 대륙의 익숙한 윤곽은 현재 기후 조건 때문에 만들어진 착시 효과입니다. 실제로는 현재 해수면에서도 남극 대륙의 모든 얼음을 제거하고 육지만 남겨둔다면 크고 작은 섬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모든 빙하가 녹으면 이 지역은 물로 덮이거나 거대한 군도가 되어버리겠죠. 해양 생물과 육상 동식물은 어떻게 될까요? 거의 모든 빙하는 민물로 이루어져 있고 수조톤의 담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녹은 물이 바닷물과 섞이면서 자연스럽게 바다의 염분을 희석시켜 염도를 낮추게 되죠. 결국 이런 담수화 현상은 극적인 생태학적 재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일부 해양 동식물 종들은 멸종될 수밖에 없고 섬세한 생태학적 균형이 무너져버리면서 어떤 종들은 사라지고 다른 종들은 갑작스럽게 개체수가 폭증하는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변화는 대규모 연쇄 반응을 일으켜 해양과 육상 생태계 전반에 걸쳐 전 지구적인 생태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바닷물의 염도가 떨어지면 지하 수위도 상승하게 되는데요. 해수면이 크게 상승하면서 염분이 있는 물이 지하수 깊숙이 유입되어 토양의 염분 농도가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토지에서 농작물 재배와 관계 농업이 어려워지죠. 해양 염도 감소는 해류를 느리게 하거나 심지어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유럽 주변 공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걸프 해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수 있어요. 빙하가 녹는 것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얼음이 수천 년이 아닌 수십만 년, 심지어 수백만 년 동안 쌓여왔다는 점을 알아야 하는데요. 빙하가 화산 폭발과 각종 재난으로 인한 엄청난 양의 독성 물질을 축적해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빙하가 녹으면 이 모든 독소들이 바다와 대기로 방출됩니다. 둘 다에게 좋지 않은 징조입니다. 게다가 영구 동토층에는 다른 유해 물질들이 얼어붙어 저장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에게 면역이 없는 휴면 상태의 고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심지어 그때쯤이면 방치되고 파괴되었을 핵 폐기물 저장소의 위험한 화학 물질들에 대해 경고하고 있어요. 지구 전체의 기후는 어떻게 변할까요? 빙하 소실 현상은 지구 규모의 다른 과정들과 분리되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현상은 극적인 원인들과 비극적인 결과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구 온난화는 생태계와 인간의 건강, 생계, 식량 안보, 물 공급,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예측에 따르면 연평균 기온이 30도 이상인 지구 지역이 현재 0.9%에서 2070년까지 지구 육지 면적의 20%까지 확장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향은 온난화 정도에 따라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섭씨 30도는 사하라 사막의 평균 기온이라는 점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남아메리카, 인도, 아프리카, 북부 호주, 동남아시아의 넓은 지역이 뜨겁고 적대적이며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수 있어요. 하루 길이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겠습니다. 낮의 길이는 빙하 소실과 관련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지구 온난화는 지구의 자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빙하가 녹으면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우리 극지방에서 적도 쪽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느려지면서 하루가 12에서 22초 더 길어질 수 있어요. 현재 인류의 약 42%가 해발 70m 높이의 물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해안 도시와 섬 전체가 물에 잠길 것입니다. 네덜란드와 일본 같은 도시와 국가들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 42%의 사람들은 해안 도시를 떠나 내륙으로 이주해야 할 것입니다. 거주 가능한 지역은 과밀해질 것이고 인류는 인구 과밀의 여파를 겪게 될 거예요. 인구 밀집 도시인 콜카타와 상하이 항구가 침수되면 인간의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도 발생할 것입니다. 빙하가 녹으면 항만 인프라가 파괴되고 모든 항구를 재건해야 하므로 대륙 간 무역이 중단될 것입니다. 어업은 근본적으로 재편되어야 하고 물이 비옥한 토지 대부분을 덮을 것이므로 농업과 세계 경제의 전체 식량 부문이 영향을 받을 거예요. 좋은 소식도 있을까요? 이상하게도 그렇습니다. 대격변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북극 빙하와 빙산이 녹는 것이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2100년까지 대부분의 북극 해역이 얼음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져 해상 화물 운송을 위한 새로운 항로가 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북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을 잇는 새로운 항로가 북해를 통해 열릴 것이고 현재 수에즈 운하를 통한 항로보다 42% 더 짧을 것입니다. 빙하가 후퇴하면 새로운 항로가 열리고 그동안 얼음 아래에 묻혀있던 광물 자원과 에너지 매장지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북극
대륙붕의 탄화수소, 알래스카의 가스, 석유, 구리, 니켈 매장지는 이미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자원이죠. 하지만 이 변화는 결코 축하할 일이 아닙니다. 빙하가 녹아야만 이런 기회가 열린다는 사실 자체가 인류에게 큰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지구온난화가 가져올 수 있는 이 불편하고 불안한 미래를 논의하는 이유는 단 하나, 돌아갈 시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태적으로 깨끗한 에너지 기술을 만들 수 있고 이미 많은 국가들이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자연을 회복시키기 위한 선택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 되었죠. 지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움직이려는 의지와 결심. 지구는 벌써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미래의 세대에게 어떤 지구를 남길지는 지금 우리가 결정합니다.